안녕하세요. 오늘은 뇌경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뇌경색은 왜 갑자기 쓰러지는 병으로 착각되는가? 뇌경색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거의 똑같이 말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요. 아무 전조도 없었어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순식간이었어요. 그래서 뇌경색은 늘 이렇게 인식됩니다. 사고처럼 오는 병, 예고 없는 병, 운 나쁘면 걸리는 병, 피할 수 없는 병. 하지만 이런 인식들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병원에서 뇌경색 환자 보호자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진짜 멀쩡했어요. 그 전날도 같이 밥 먹었어요. 어제 산책도 했어요. 의사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증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증상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의 몸은 갑자기 무너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호를 보내고, 경고를 보내고, 변화를 보내고, 적응을 반복합니다. 문제는 그 신호들이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해석됩니다. 피곤해서 그렇지. 나이 들어서 그렇지. 잠을 잘 못 자서 그렇지. 혈압 때문이겠지. 스트레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신호는 사라지고 의미는 지워집니다. 뇌경색은 사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뇌경색을 한순간의 사고처럼 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뇌경색은 사고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뇌혈관은 하루아침에 막히지 않습니다. 혈관은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딱딱해지고, 조금씩 좁아지고, 조금씩 거칠어지고, 조금씩 탄력을 잃고, 조금씩 피가 끈적해지고, 조금씩 흐름이 느려집니다. 이 변화는 통증이 없습니다. 불편함도 거의 없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착각이 10년, 20년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혈관이 막히는 순간만 보게 됩니다. 그 순간만 보고 사람들은 갑자기 왔다고 말합니다. 실제 사례를 봅니다. 진짜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대전에 거주하시는 69세 남성 박근수님은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었고 당뇨도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이렇게 들었습니다. 조금만 조심하세요. 생활 습관 관리 잘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고 일상생활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말이 어눌해졌고 오른쪽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았고 진단 결과는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박근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어제도 TV를 보다가 잤습니다. 이상한 증상 같은 건 전혀 없었다니까요. 의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증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위험 신호를 증상으로 못 느끼신 겁니다. 왜 뇌경색은 더 갑자기처럼 느껴질까요? 뇌는 아주 특별한 장기입니다. 심장은 아프면 가슴이 아프고, 위는 아프면 속이 쓰리고, 관절은 아프면 움직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우리의 뇌는 아프지 않고 망가집니다. 산소가 조금 부족해도 통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기능이 바뀝니다. 말이 꼬이고, 집중이 안 되며, 어지럽고, 감각이 둔해지며, 판단이 느려집니다. 이런 변화들은 고통이 아니라 이상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뇌경색이 무서운 이유는 사망률 때문만이 아닙니다. 뇌경색은 말하는 능력, 걷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
스스로 생활하는 능력, 이러한 기능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건 삶의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한 가족의 병이 됩니다. 뇌경색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이것입니다. 전조가 없으면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뇌경색은 전조가 없는 병이 아니라 전조를 신호로 인식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신호는 있습니다. 경고는 옵니다. 변화는 생깁니다. 다만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흔하고 너무 익숙해서 그냥 넘길 뿐입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사고처럼 오는 병이 아닙니다. 운 나쁜 사람만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뇌경색은 오랫동안 진행된 결과물입니다. 조용히 진행된 변화입니다. 무시된 신호의 축적입니다. 갑자기 쓰러졌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뇌경색은 뇌에서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혈관에서 오랫동안 만들어진 병입니다. 제2장, 뇌경색은 어떻게 생기는가? 뇌경색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혈관이 막힌 거라면서요? 피떡이 생겼다면서요? 혈전 때문이라던데요? 이 말들은 전부 맞습니다. 하지만 전부 뇌경색의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막히게 됐는가? 왜 피떡이 생기게 됐는가? 왜 뇌혈관이 먼저 무너졌는가? 뇌경색은 혈관 하나가 우연히 막힌 병이 아닙니다. 혈관 구조 전체가 망가진 결과입니다. 혈관은 원래 부드러운 구조입니다. 정상적인 혈관은 고무호스처럼 유연합니다. 피가 밀려 들어오면 늘어나고 압력이 줄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 탄성이 혈압을 흡수하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고 혈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니라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고무호스가 딱딱해질 때 시작됩니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짠 음식, 당뇨, 고혈압, 흡연,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그리고 노화.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혈관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매일같이 혈관을 굳게 만듭니다. 이 변화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불편함도 거의 없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표면이 매끈하지 않게 됩니다. 안쪽 벽이 거칠어지고 작은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지방이 달라붙고 혈관 안쪽이 좁아집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동맥경화는 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혈전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가 굳어서 생긴 덩어리. 맞는 말이지만 절반짜리 설명입니다. 혈전이 생기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혈관이 손상되고 혈류가 느려지고 혈액이 끈적해질 때 이 세 가지가 겹치면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혈전은 사고가 아니라 환경의 결과입니다. 구조를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진다. 안쪽이 거칠어진다. 지방이 붙는다. 혈관이 좁아진다. 피가 느리게 흐른다. 혈액이 끈적해진다. 피가 잘 뭉친다. 혈전이 만들어진다. 혈관이 막힌다. 이 과정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뇌혈관이 먼저 무너질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혈관은 온몸에 다 있는데 왜 뇌에서 먼저 문제가 생기나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혈관은 매우 가늘고 가지가 많고 우회로가 적고 산소 의존도가 높고 조금만 막혀도 바로 기능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즉, 뇌혈관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혈관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도 뇌가 먼저 무너집니다. 혈관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줄 몰랐죠. 63세 여성 이현숙님은 혈압은 약간 높은 편, 당뇨는 없었고 콜레스테롤도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어지럼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경색이었습니다. 추가 검사에서 경동맥 협착과 전신 동맥 경화가 발견됐습니다. 이현숙님은 말했습니다. 혈관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줄 몰랐죠.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증은 없었지만 조용히 굳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뇌경색은 혈관의 노화입니다. 뇌경색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혈관이 노화되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생활 습관이 좋으면 70세에도 혈관이 젊고 생활 습관이 나쁘면 40대에도 혈관이 늙습니다. 뇌경색은 연령의 병이 아니라 혈관 나이의 병입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많이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살이 안 쪘는데요. 술, 담배 안 하는데요. 운동도 좀 하는데요. 하지만 혈관은 현재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기록을 보여줍니다. 혈관은 지금의 습관이 아니라 지금까지 습관들의 총합인 겁니다. 뇌경색은 혈관 하나가 막힌 병이 아닙니다. 피떡 하나가 생긴 병이 아닙니다. 우연히 터진 사고가 아닙니다. 뇌경색은 혈관 구조가 망가진 결과이고 혈액 환경이 바뀐 결과이고 생활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뇌경색은 생활이 만든 병입니다. 혈관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제3장 사람들이 놓치는 초기 신호들. 뇌경색 환자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전조도 없었어요. 진짜 갑자기 왔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뇌경색은 예고 없는 병이다. 막을 수 없는 병이다. 운이 나쁘면 생기는 병이다. 하지만 병원에서 보면 이 말은 사실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전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전조로 인식되지 않았던 겁니다. 몸은 항상 먼저 말합니다.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말합니다. 항상 먼저 알립니다. 항상 먼저 변합니다. 문제는 그 말이 너무 작고 너무 흔하고 너무 일상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호를 이렇게 부릅니다. 컨디션, 피로, 노화, 스트레스, 기분. 이 단어들 속으로 위험 신호는 묻혀버립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어지럼증.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빈혈인가 봐요. 피곤해서 그런 거죠, 뭐.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하지만 뇌경색 환자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초기 신호 중 하나가 일시적인 어지럼입니다. 특히 갑자기 중심이 무너지는 느낌,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 바닥이 흔들리는 느낌. 이건 단순 피로와 다릅니다. 두 번째 신호, 말이 순간적으로 꼬이는 증상. 단어가 바로 안 떠오르고 말이 어눌해지고 문장이 끊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요즘 깜빡깜빡해요. 하지만 이건 언어 중추의 혈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시야가 흐려짐. 한쪽 눈이 흐릿해짐. 검은 그림자가 스침. 순간적으로 앞이 캄캄해짐.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시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이 피곤해서 그래요. 안과 진료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건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시각 영역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한쪽 감각 이상. 얼굴 한쪽이 둔해짐. 손이 이상하게 저림.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 다리가 무거운 느낌.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신경 신호 문제입니다. 왜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게 될까요? 이 신호들의 공통점 때문입니다. 금방 사라진다.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통증이 없다. 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쉬니까 괜찮아졌습니다. 금방 돌아왔어요. 하루 지나니까 멀쩡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구조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그때 병원에 가볼 걸 그랬어요.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71세 여성 김영아님은 몇 달 전부터 어지럼이 반복됐습니다. 가끔 말이 꼬였고 한쪽 손이 이상하게 저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넘겼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말이 전혀 안 나왔고 오른쪽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김영아님은 병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호가 있었어요. 그땐 그게 병인 줄 몰랐죠. 의학적으로 이런 일시적인 신호를 일과성 허혈 발작 TIA라고 부릅니다. TIA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나타난다. 수분에서 수시간 지속된다. 자연 회복된다. 검사로는 큰 이상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검사했는데 정상이라던데요. CT 찍었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MRI도 문제 없었어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검사는 그 순간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혈관 구조와 혈류 구조는 계속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단순 피로와 위험 신호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갑작스럽다. 한쪽이다. 이유가 없다. 비대칭이다. 평소와 다르다. 이 5가지 중 2개 이상 해당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뇌경색은 전조가 없는 병이 아닙니다. 신호가 없는 병이 아닙니다. 예고 없이 오는 병이 아닙니다. 뇌경색은 신호를 보내지만 해석되지 않는 병입니다. 사람이 못 느낀 게 아니라 의미로 해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몸은 항상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를 놓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신호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제4장,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 뇌경색이 발생한 뒤 환자와 가족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봤어야 했는데 괜히 기다렸어요. 설마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 가도 되겠지. 아직은 괜찮을 거야. 설마 큰일이야 나겠어? 하지만 뇌경색은 조금 더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병입니다. 왜 사람들은 기다리게 될까요? 기다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를 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쓰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은 움직이니까, 대화가 되니까, 의식이 있으니까. 하지만 뇌는 아파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죽어가는 구조입니다. 좀 더 지켜보자는 말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이상하다는 건 느꼈다. 하지만 병이라고 인정하기 싫다. 괜히 큰일 만들기 싫다. 귀찮고 번거롭고 무섭다. 그래서 시간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뇌경색에서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뇌경색은 시간의 병입니다. 뇌경색 치료가 1분이 늦어질 때마다 약 190만 개의 신경세포가 손실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뇌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즉, 늦게 도착하는 건 조금 손해가 아니라 영구 손실입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은 느낌이 아닙니다. 뇌경색에는 느낌 기준이 아니라 의학적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얼굴 한쪽이 처진다. 팔이나 다리 한쪽 힘이 빠진다. 말이 갑자기 어눌해진다. 말이 안 나온다. 한쪽 시야가 안 보인다. 갑자기 중심을 못 잡는다. 갑작스러운 심한 어지럼. 이유 없는 감각 소실. 이런 증상들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 이동 대상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했어요. 65세 남성 최승영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말이 어눌했고 오른쪽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부인은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봅시다. 최승영님은 말했습니다. 괜찮아질 수도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30분을 기다렸고 1시간을 기다렸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 도착 후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도착 시간이 가장 아쉬운 케이스입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아까보다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말도 되는데요. 이 말은 안전 신호가 아닙니다. 뇌경색에서는 회복이 아니라 변동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혈류가 열렸다가 다시 막히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응급실에 가면 뭐라는 거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신경학적 검사, 영상 검사, 혈관 검사, 뇌졸중 분류, 치료 결정. 이건 시스템입니다.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응급실에 가시게 되면 이 말은 꼭 해야 합니다. 갑자기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한쪽 증상입니다. 말이 이상해졌습니다. 뇌경색이 의심됩니다. 이 한마디가 진료 흐름을 바꿉니다. 환자는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합니다. 평소와 말투가 다르다. 표정이 비대칭이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 이해력이 떨어진다. 걸음이 이상하다. 보호자가 보기에 이상하다면 그게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어느 병원이 좋아요? 대학병원 가야 하나요? 전문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죠? 정답은 단순합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동 시간이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뇌경색은 기다리는 병이 아닙니다. 지켜보는 병이 아닙니다. 고민하는 병이 아닙니다. 뇌경색은 즉시 이동하는 병입니다. 즉시 대응하는 병입니다. 즉시 판단하는 병입니다. 지켜보자는 말은 뇌경색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병원에 가는 건 치료의 시작이 아니라 손상을 줄이는 시작입니다. 병원 치료만으로 모든 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5장 치료의 진짜 목적. 뇌경색 진단을 받으면 환자와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치료되는 거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나요? 완치가 되나요? 이 질문에는 희망이 담겨 있고 두려움이 담겨 있고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뇌경색 치료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뇌경색 치료는 회복 치료가 아닙니다. 뇌경색 치료는 차단 치료입니다. 사람들은 치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장난 걸 고친다. 망가진 걸 복구한다. 원래대로 되돌린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뇌경색 치료는 사라진 기능을 복구하는 치료가 아니라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막는 치료입니다. 의사들이 치료에서 보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혈전을 녹인다. 혈관을 다시 연다. 혈류를 회복시킨다. 이건 회복이 아니라 확산 차단입니다. 이미 손상된 영역은 되돌릴 수 없지만 더 번지는 걸 막는 것, 더 넓어지는 걸 막는 것, 더 깊어지는 걸 막는 것, 이게 치료의 핵심입니다. 병원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일찍 오셨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직 다 망가지지는 않았다. 아직 막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아직 남아있는 뇌가 있다. 즉, 고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치료가 빨라질수록 바뀌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손상 범위입니다. 뇌경색 치료의 성과는 기적이 아니라 면적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넓게 망가졌느냐, 얼마나 좁게 막았느냐, 이 차이가 평생의 삶의 질을 바꿉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죠. 60세 남성 정대호님. 출근 중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고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동료가 즉시 119를 불렀고 바로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 혈전용의 치료를 받았고 치료 결과 경미한 발음 장애만 남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치료 이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치료했으니까 괜찮겠죠? 병원 치료 끝났으니까 끝난 거죠? 약 먹으면 다 해결되는 거죠? 이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뇌경색 치료는 사건 처리일 뿐입니다.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혈관 구조, 혈액 구조, 생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재발 위험은 그대로입니다. 뇌경색 이후의 삶은 그 이전과 구조가 달라집니다. 치료 전에는 안 걸리면 된다였지만 뇌경색 치료 후에는 다시 안 걸리게 해야 한다로 바뀝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뇌경색 약을 먹는 이유는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약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혈전 생성 억제, 혈관 안정화, 혈류 구조 개선, 재발 위험 감소. 뇌경색 약은 일종의 보험입니다. 오늘을 위한 약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약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약에 너무 의존되는 거 아닌가요? 약 없이는 못 사는 몸이 되는 건가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약을 먹는 건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약 없이 방치하는 게 혈관에 대한 방임입니다. 치료는 끝이 아니라 구조 전환입니다. 뇌경색 치료는 한 사건의 종료가 아니라 삶 구조의 전환점입니다. 이전 구조로 살면 다시 발생합니다. 구조를 바꾸면 위험은 낮아집니다. 뇌경색 치료는 고치는 치료가 아닙니다. 되돌리는 치료가 아닙니다. 회복 치료가 아닙니다. 뇌경색 치료는 확산 차단 치료, 진행 억제 치료, 재발 방지 치료, 구조 안정화 치료입니다. 뇌경색 치료는 사건을 멈추는 것이고 뇌경색 관리는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6장 뇌경색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뇌경색 치료 이후 환자와 가족이 가장 많이 묻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뭘 조심해야 하는 거죠? 어디까지 바꿔야 하나요? 이 질문에는 불안이 담겨 있고 두려움이 담겨 있고 막막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뇌경색 관리의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뇌경색 관리의 목적은 회복이 아닙니다. 관리의 목적은 재발 방지, 진행 차단, 구조 안정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안 생기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관리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심해서 산다. 무리하지 않는다. 몸살인다. 하지만 이건 관리가 아니라 위축입니다. 관리는 겁내는 삶이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는 삶입니다. 관리의 중심은 약입니다. 뇌경색 이후 관리의 중심은 감각이 아니라 약물 구조입니다. 뇌경색 약은 혈전을 막고 혈관을 안정시키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고 재발 위험을 낮춥니다. 약은 증상 치료제가 아니라 구조 안정 장치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약을 가볍게 받습니다. 58세 남성 강우찬님은 뇌경색 치료 후 증상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약을 먹다가 컨디션이 좋아지자 약을 스스로 줄였습니다. 1년 뒤 뇌경색이 재발했고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경색 치료는 끝났지만 관리는 시작되지 않았던 겁니다. 관리의 핵심은 열심히가 아닙니다. 일관성입니다. 첫째, 혈압 관리. 혈압은 수치보다 변동폭이 중요합니다. 높았다가 낮았다가를 반복하면 혈관은 더 손상됩니다. 둘째, 혈당 관리. 혈당은 혈관의 염증을 키웁니다. 당 조절은 뇌경색 관리의 핵심 축입니다. 셋째, 수면 구조.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안 내려갑니다. 우리의 뇌는 밤에 회복됩니다. 넷째, 운동 구조. 운동은 체중 관리가 아니라 혈류 관리입니다. 격한 운동은 하시면 안 되고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수분 섭취.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노년층 탈수는 뇌경색 위험 요소입니다. 식습관은 완벽하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국물, 염분, 가공식품, 야식, 과음. 이 구조를 조금씩 줄이고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 환경은 달라집니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지력이 아닙니다. 지속성입니다. 3개월 관리도 아니고 6개월 관리도 아닙니다. 평생을 꾸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많이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지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이게 관리 실패의 구조입니다. 현실적인 관리 기준으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인 관리란 약은 꾸준히 먹고 생활 방식은 조금씩 바꾸고 식습관은 구조를 변경하고 운동은 꾸준히 해야 하고 수면은 안정화되는 조합입니다. 뇌경색 관리는 운동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경색 관리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생활 설계의 문제입니다. 뇌경색 관리는 하루의 선택이 아니라 삶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7장 가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뇌경색이 한 사람에게 오면 실제로 무너지는 건 한 사람의 몸만이 아닙니다. 생활 리듬이 바뀌고 집안 구조가 바뀌고 역할이 바뀌고 관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개인의 병이 아니라 가족의 병이 됩니다. 환자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뇌경색 이후 가장 흔한 장면은 이것입니다. 환자는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가족은 느낍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걸음걸이가 달라졌는데, 반응이 느린데, 이 간극이 사고를 만듭니다. 환자는 희망 중심으로 판단하고 가족은 현실 중심으로 느낍니다. 뇌경색 이후에도 뇌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판단력, 집중력, 위험인식, 자기 객관화, 이 기능들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혼자 판단하면 위험을 과소평가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73세 남성 오태훈님. 1차 뇌경색 이후 증상이 거의 회복됐습니다. 본인은 말했습니다. 이제 다 나았어? 약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딸은 느꼈습니다. 아빠 말이 조금 느려졌는데 판단이 급해지셨네. 하지만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6개월 뒤 재발성 뇌경색이 발병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가족이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은 관찰자입니다. 가족의 첫 번째 역할은 간호사가 아닙니다. 관리자가 아닙니다. 관찰자입니다. 관찰 기준은 말이 평소와 다른지, 반응 속도가 느린지, 표정이 비대칭인지, 감정 기복이 심해졌는지, 판단이 급해졌는지, 생활 리듬이 무너졌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이건 간섭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가족이 해야 할 두 번째 역할은 판단 보조자입니다.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지켜보자. 조금만 쉬면 돼. 이때 가족은 판단을 대신해야 합니다. 환자의 말이 아니라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이 해야 할 세 번째 역할은 시스템 관리자입니다. 약 복용, 병원 일정, 검사 일정, 생활 리듬, 식습관 구조. 이건 의지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돌봄이 아닙니다. 설득입니다. 약 먹어요. 병원 가야 해. 운동해야 합니다. 짜게 먹지 마세요. 이 말들이 가족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환자가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통제당한다. 무시당한다. 아픈 사람 취급받는다. 그래서 방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해결 구조는 이것입니다. 명령으로 느끼게 말하지 마시고 잔소리는 안 됩니다. 감시도 안 됩니다. 구조화하셔야 합니다. 약 시간표 자동화, 병원 일정 시스템화, 식단 구조 변경, 운동 루틴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싸우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66세 여성 한숙자님. 뇌경색 이후 가족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딸은 계속 말했고 어머니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약 복용 알람을 설정했고 식단 구조를 변경했으며 운동 동선을 설계했습니다. 잔소리는 사라졌고 시스템만 남았습니다. 갈등이 줄었습니다. 뇌경색 재발 신호는 더 미세하게 옵니다. 반응이 갑자기 느려진다. 말이 더 어눌해진다. 균형 감각이 나빠진다. 감정 조절이 안 된다. 혼동이 잦아진다. 이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 기준입니다. 가족이 지켜야 할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환자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질병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뇌경색 관리는 환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뇌경색 관리는 가족 구조로 하는 것입니다. 뇌경색은 몸의 병이지만 관리의 구조는 생활의 병입니다. 환자를 지키는 건 병원만이 아닙니다. 집 구조입니다. 생활 구조입니다. 가족 구조입니다.
에필로그, 뇌경색과 함께 산다는 것. 뇌경색을 겪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었죠. 평생 환자로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말들에는 공포가 담겨 있고 절망이 담겨 있고 상실감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끝난 게 아니라 바뀐 거였어요. 망가진 게 아니라 구조가 달라진 거였어요. 삶이 끝난 게 아니라 방식이 바뀐 거였어요. 뇌경색은 삶을 끝내는 병이 아닙니다. 뇌경색은 삶의 구조를 바꾸는 병입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는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병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질병 그 자체보다 다시 생길까봐, 또 쓰러질까봐,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스스로를 못 믿겠어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삶이 점점 위축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건 관리가 아니라 위축입니다. 관리란 무엇일까요? 관리는 조심조심 사는 게 아닙니다. 관리는 무서워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관리는 구조를 아는 것, 구조를 설계하는 것,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병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병을 통제하는 삶입니다. 뇌경색은 운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나빴다. 팔자다. 나이 들면 다 온다. 하지만 이 말은 진실을 회피하는 것일 뿐입니다. 뇌경색은 운이 아니라 구조이고 우연이 아니라 과정이며 사고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삶이 바뀐다는 건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삶이 아닙니다. 삶이 바뀐다는 건 무리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신호를 듣는 법을 배우고, 구조를 설계하는 법을 배우고, 몸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경색은 환자 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구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구조로 관리됩니다. 환경으로 관리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이미 이 병을 현실로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공포 때문이 아니라 의식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의식이 생긴 순간부터 이미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지킬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이 병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뇌경색은 삶을 빼앗는 병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이 병은 두려움으로 관리하면 삶을 좁히고 이해로 관리하면 삶을 지킵니다. 뇌경색은 피할 수 없는 병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병이고 두려운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입니다. 끝나는 병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병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통해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병을 무서워하지 말고 병을 이해하라. 그리고 구조를 바꿔라. 그게 관리입니다. 그게 생존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여기는 60+ 건강연구소입니다. 병을 두려움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해로 설명합니다. 공포가 아니라 구조로 말합니다. 정보가 아니라 방향을 만듭니다. 함께 관리하는 건강, 함께 지키는 삶.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시리즈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